마지막 화쯤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에 또 아쉽고 끝나는 마당에 또 수고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미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있어. 그거는 그동안 우리 패턴을 쭉 봐와서 알 거야. 항상 이렇게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항상 그들을 응원하는. 그리고 이 정숙은 어쨌건 나는 솔로의 큰 획을 그어줬으니까 내적 친밀감이 있지. 이번에 낯솔 사계가 조금 특이했죠. 낯솔 사계가 이번에는 덜 했지. 정숙 씨는 헤어지고 뒷수습이나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지금 낭만적인 사랑이고 한편으로는 뭐 저런 게 보인다고 해도 저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내가 솔직한데 그 부분이 있겠죠. 채팅창에서는 비밀 연애 하자고 하면 되게 싫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투표하니까 반반이네? 조화가 좀 더 많네? 영우랑 정숙은 비밀 연애 이런 거 없어. 내가 사랑하면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구설수를 왜 오르든 나중에 헤어지든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 그런 면에서는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 충동적이고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근데 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이 되는 거지. 지금 정숙은 영우에 대해서 뭐 영우가 얼만큼 자산이 있는지,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집안은 어떤지 이런 거 뭐 됐고 난 모르겠고 일단 결혼하자 이거거든. 뭐 그만큼 영호가 좋은 거겠죠. 그게 시작이 어떤 승부욕이 좀 개입을 했든 어쨌든 결과로서 지금 이것이 사랑이라면 이게 지금 둘이서 뽀뽀하고 나온 시점이에요. 그때 뭐 눈이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어. 정말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세팅된 그런 낭만적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하트 시그널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하트 시그널의 웬만한 커플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대했고, 근데 이게 낯솔 필터를 입다 보니까 위화감이 있었지. 그래서 또 나오면서도 이제 손잡아 달라고. 정숙님의 저런 스킬들은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 정말 보통 훌륭한 게 아니에요. 정숙님의 논리대로 이 낯솔에서의 5박 6일은 5박 6일이 아니라 더 밀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데이트 당장 4번 했으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만 했다 그러면 한 달이잖아. 손잡아 달라고. 뽀뽀 이후에 무척이나 가까워진 두 사람. 뭐 너무나 당연하게 팔짱은 당연하게 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와 너무 귀에 걸렸어 그러면서 찰싹 이렇게 붙어 있고. 야 이런 그림 이 그림만 해도 예를 들어서 19기나 12기 약간 모술기수 17기만 가도 이런 모습 들어가잖아요. 다들 과호흡 와. 의료진 대기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았거든, 지금. 이 정도면 약간 그 주변 사람들의 살짝 저 테러, 실은. 물론 뭐 둘이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혼절한다고. 이 시기여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영호 형이랑 뭐 했어? 응? 바로 뽀뽀했다고. 다들 이렇게 저게 농담이겠거니 하고 하는데, 여기서 현숙님 진짜 텐션 나오더라고. 순자님도 이제는 뭐 즐기는 자 모드가 됐죠? 저기서 원래 보통이라면 저 말 안 믿거든? 근데 영식님은 저 말을 바로 믿더라고. 나는 속으로는 아이 농담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을 거야 실은. 전 진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거든? 근데 영식님은 진짜? 누가 해서 이렇게 묻더라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진짜였으니까 영식님이 맞긴 한데 너네 같이 뭐 손잡고 꽁냥꽁냥 했어? 막 이러면서 너네 둘이만 소꿉장난 하는 거야? 근데 아니 우리 오늘부터 동거하기로 했어. 다만 이게 방송에 박제되는 이런 상황을 과감하게 했다는 것이 너무 충동적이지 않나. 왜냐면 지금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있어도 저게 너무 빠르다라는 게 싱싱이님의 말이 한편으로는 통하는 부분이 그건 있어. 밀도가 있고 마음이 커지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알기에는 시간은 부족한 건 사실이지. 근데 정숙님은 뭐 이 정도면 알 거 다 알았다.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도가 빠르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지금 어쨌건 헤어지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관계로. 그런 거 치고는 빠르지. 뽀뽀하는데 꼭 이 사람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너무 충동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뽀뽀가 단지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생물학적 충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화면에 잡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 사람과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낯설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약간 공인해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더 알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는 수순이지 않겠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확신이 들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게 정숙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해. 정숙님은 자기가 관상을 잘 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나의 이걸로 이 사람을 다 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보통 사람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자기의 직관을 더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관상을 잘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직관을 믿고 직관대로 행동하고, 근데 그게 따라서는 나쁘게 가면 충동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후회할 일이 많아지는 건데, 그게 또 저런 충동성이 또 전혀 없으면 무언가를 시작을 못해요. 이게 특히나 이제 못쏠기수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 저런 충동성이 제로인 분들이 나와. 충동성이 제로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못해. 그러니까 연애했을 때 잘못한다 뜻이 아니라 연애 빈도가 없다고. 빈도 제로라고. 조심스럽고 뭔가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잠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세수 내수 앞을 혼자서 막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면 헤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처받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뭐 닥터 스트레인지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다 하고 우리가 행복할 가능성, 제가 지금 4억 5천 개의 가능성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의 행복할 미래는 없네요.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내가 지금 과장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못솔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다 사지 멀쩡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연애만 유독 못하는 사람 중에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충동성이 아예 없어서도 안 돼. 어느 정도 아예 알아 모르겠고 일단 가는 거지. 그런 마음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분석 이제 하면서 나르시시즘에 대한 얘기도 풀어나갈 수 있고 좀 의존성 성격장애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숙님은 내가 이러니까 지금 다들 진짠가? 긴가민가 하는데 진짠가? 네, 영호는 이제 화장실 갔죠? 양치하러 간 거 아니야? 저 드립은 같이 보면서 내가 드립으로 치려고 했는데 영식이가 쳐버렸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뽀뽀한 거 다 소문 나버렸고 누가 얘기했니? 설마 제작진이 얘기했을까? 그래서 다들 30대 이상이지만 여기선 되게 수줍다. 그러면서 왜 뽀뽀 못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걸 하면서 계속 하려고 그래. 영호는 거기서 이건 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좀 입을 막죠. 살짝. 뭔가 영호 정도 텐션이어야지 정숙님의 텐션으로 영식이가 현숙한테 했으면 좀 약간 현숙님은 나 그렇게 가볍게 보는 거야? 라고 오히려 한 소리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현숙 씨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좁은 것 같네. 그렇게 따져보니까 또 좀. 이게 뽀뽀 하려니까 지금 영숙님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하고 현숙님도 기겁하고. 영수님한테는 문화 충격이죠. 문화 충격. 다른 분들에게도 문화 충격이 아닌 건 아닌데 영수 입장에서 큰 충격이지.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영호한테 가가지고 진심이냐라고 묻는 상황이죠. 이거 순서가. 방금 입술 내미는 거 봤어? 아니 영수님 무슨 입술 내미는 거 가지고 놀래요. 입술이 지금 접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거의 조립 직전까지 갔었는데 지금 입술 내미는 거 정도 가지고 우리랑 같이 시청했으면 같이 보겠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응? 이게 다 1일 1뽀뽀 발언 때문에 그런 거다. 정숙님은 좋은 명분이죠? 응? 1일 1뽀뽀 얘기해서 내가 오늘부터 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지금 처음에 시작은 하루에 뽀뽀를 빼먹지 말자라는 의미로 영우님이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1일 1뽀뽀 1 그렇게 이제 정숙님한테 거리를 둘지도. 그래서 이 두 분한테는 초용 선택의 개념이 당연히 연애죠. 여기서의 썸과 연애 중 이 둘 중에 뭐냐는 의미에서 중이지만 이 둘은 연애 중입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만나는 사람들이지. 물론 진정성 있게 시작했다고 그 연애가 영원하냐? 그렇진 않을 수 있죠. 첫사랑은 깨진다고도 하고 이 둘이 첫사랑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첫사랑만큼 진실되게 시작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 근데 첫사랑만큼 그렇게 또 설레고 진실된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게 영원히 유지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죠. 영수님은 무슨 죄죠? 이러니까 이날 이게 눈물로 이어지고 영식님 쫓아와가지고 동정이 아닌데요 하면서 동정받잖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어때요? 일단 기분 나쁜 말이 돼. 내가 지금 하는 게 동정은 아닌데 하면서 하면 이 새끼 동정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내가 하는 말 부담 갖지 말고 잘 들어. 부담이 되겠는데? 벌써 그러면 이거 부담이 되겠는데? 그렇죠. 이들에게 마지막 초연 선택의 그 사진은 그 사진 4컷, 인생 4컷 찍고 온 거야.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러면서 내일 전화통화라고도 하면서 쭉 갈까? 근데 그래야지. 아주 떨어져 있는 게 너무너무 싫은 상태죠. 정숙님은 불안 애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영훈님이 안정이냐? 그건 아니지. 영훈님도 굉장히 인기에 목마른 사람이지. 관심이나 인기에 좀 목마른 사람이고 둘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러면서 전화통화하면서 가자라고 하고 이 둘의 텐션은 지금 카메라도 야속하고 주변에 사람들도 야속하고 그냥 둘만 있는 공간으로 가고 싶은데 카메라가 없는 곳은 없고 아주 죽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렇게 이제 잠시 뜸들이다가 재빠르게 쪽 한창 좋을 때네요. 그래서 다행히 이 광경을 못 봤지만
영수님 앞에서 바로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식님은 또 사진 이렇게 찍어주고 불안해착이 많은 사람들의 특성 중에는 과한 애교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과한 애교를 부린다 해서 불안해착이냐? 그건 아니야. 젓가락을 쓸 팔도 없어 보이는데 혀도 또 마비된 상태로 입속으로 쏙 넣어주고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뽀뽀. 그렇게 결혼 미리 축하한다고. 상철도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조심성이 많은 상철 입장에서 저런 식의 뽀뽀를 한다? 저거는 뭐 그래서 무슨 결혼이야 하면서 뭐 뽀뽀. 근데 이제 영호는 나도 좋아하는데 나중에라고 하면서 둘이 시선 돌아가는 순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 현숙님 시야에 잡혔어. 현숙이 다음날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라고 한 거는 자기가 옳다는 믿음일까요? 그럼 당연하죠. 이번 개수는 전체적으로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꼼수 부리지 않고 그리고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안전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미쳤나 봐. 현숙님, 상철님 외에 다른 분들 지금 굉장히 안전지향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저런 행동은 지금 취해서 저러거나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구나. 리스크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진짜 머릿속으로 정량적으로 자기 선택 만들어내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그 광수 표정. 그렇게 술자리가 끝났고요. 둘이서 또 그냥 틈만 나면 아니 어차피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할 거면 남들이 볼 때 좀 참지 그랬어. 그래서 내가 내일 너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야? 최종 선택 얘기죠. 정숙님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최종 선택에 대해서 뭐 걱정까지는 아니겠지?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너 이름 안 알려줄 거야? 그렇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확인하고 싶어지겠지. 당신이 내 이름을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애미애비도 잊어버렸구만. 이름을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이라니. 그래서 어쨌건 낯설에서였지. 그렇게 내가 제일 먼저 아는 사람.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불안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불안도가 있는데 그래도 영호라는 사람을 만나서 불안도가 좀 덜해. 근데 이 사람이랑 떨어져 있으면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정숙 같은 분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개수가 내 헛똑똑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헛똑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정숙님도. 그래서 되게 계산적이고 나는 돈도 많고 이런 사람 만나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사랑하게 되면 다른 거 모르겠고 일단 같이 지내자 이렇게 돼. 떨어지는 거를 싫어해. 그래서 정숙 선택한다고 얘기해놨어. 근데 영호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숙 씨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래서 근데 그리고서는 정숙이가 저는 최종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자기 이제 죽는다고. 영호도 꽤 애교스러워. 그치?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에서 나한테 엄청 현실적인 것도 물어보시더라. 그런 현실적인 거를 본인이 생각해야 돼. 영호도 대화 참 잘해. 재밌게 잘해. 뭔가 그 어른들과 이런 관계에서 약간 철없고 개념 없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재밌는 사람인 건 맞지. 그래서 정숙 씨가 나한테 엄청 현실적인 것도 물어보시더라. 정숙님 그런 거는 본인 머릿속에서 스스로가 자문을 하긴 했어야 돼요. 그게 스스로 자문이 원래는 머릿속에서 보통 돼야 되는 연배시긴 하시죠. 이제 30대는. 그거를 엄청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뭐 딱히 그렇게 엄청 현실적인 건가 싶으면 두 사람이 결혼의 수순을 밟는다고 했을 때 뭐 경제적인 부분 무릅쓰고 결혼할 수 있지 사랑한다면. 근데 저게 뭐 그렇게까지 엄청 현실적인 건가. 그래서 안 중요하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쵸. 영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영호 씨는 그동안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그런 나의 전부를 알고 내 곁에 남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쁘게 말했네, 잘했네 라고. 근데 정숙님은 진짜 영훈님 때문에 진짜 괴롭고 죽게 생긴 상황 그 정도까지 아니면 영훈님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해도 그 관계가 끝나진 않을 거야. 정숙님이 뭐 다른 기수의 기세고 빌런으로 보였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정숙님은 이런 말은 되게 웃긴데 여리여리해. 여리여리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표현을 보는데 순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상대가 진짜 맘먹고 정숙님 진심만 얻을 수 있으면 되게 휘둘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을지로의 힙한 술집에 가. 같이 뭐 밤새워 있으면 되지. 무슨 술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술집 말고 여기서 정숙님이 뭔가 귓속말로 하는데 귓속말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지금 영훈님 방송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힙한 술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가장 강한 출연자, 가장 강하다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누구를 찝진 않을게요. 근데 두 가지. 하나는 공격성이고 하나는 멘탈 그 자체겠지.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을 거예요. 둘이 같이 우정과 의리를 시험해봐야겠지. 그래도 착하다. 방송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귓속말 안 된다니까 편지를 써서 줘야겠대. 지금 정숙님 아무리 이게 사랑한다고 해도 차라리 둘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할 때 시작하지 이렇게까지 간절함을 보이는 거는 너무 없어도 안 되는데 너무 있어도 아니 뭐 연애할 때야.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게 그러면서 저기다가 이제 손에 글씨를 쓰는데 우리라고 써요. 우리라고 써. 뒷말은 보여주지 않았어. 술 취해서 웬 말인지 모르겠다고. 영혼은 자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다 찍히고 있다고. 정숙님은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이 사람과 사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간절한 조립을 원한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다는 느낌을 주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원래 조립을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 약간 조금 거리감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랑 같이 이렇게 프라모델도 조립하고 그러고 싶구나. 그런 건 괜찮은데 이 사람은 그냥 원래 프라모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조립을 항상 하러 다니다가 어쩌다 내가 걸렸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어떤 그 마음이 먼저 이게 참 추상적이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먼저 전달되는 게 중요해. 내가 너에게 특별한 존재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마음이 먹어져야 되고 상대한테도 그게 표현이 돼줘야 돼. 근데 지금 정숙님의 이런 부분들은 자칫하면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프라모델 그 동호회 회장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 그런데 영훈님은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영훈님 말대로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또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정숙님은 그래 피곤했지. 이제 졸리다고 이제 가겠다고. 그렇게 또 굿나잇 키스까지 하면서 굿나잇 뽀뽀군요. 그래서 잠옷을 입고 잠을 들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마셔서 마치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페이크를 살짝 써. 페이크를 12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언니 가타가 아니고 많이 했어. 다들 속았어. 나도 속았어. 뭐야 정숙 진짜 기억 못하는가? 이렇게 그렇군요. 갑자기 현타가 오네. 그러니까 현숙 씨는 이거를 본인이 계속 말렸다라고. 현숙님은 저렇게 리스크 있는 일을 절대 안 해. 만약 영식님하고 형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확신이 없으면 아직 모르겠어요. 뭐 헤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물론 현숙님하고 영식님이 헤어졌기 때문에 라이브에서 헤어졌다고 하시겠지만 물론 저는 라이브는 못 봤어요. 두 사람이 만약 뭔가 애매한 상황이거나 헤어지지 않았어도 뭔가 서로의 확신이 없어졌다면 현숙님은 헤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심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지. 정숙님은 아이씨 나 어떻게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성이 조금 돌아온 거지 그걸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안 하더라고. 시집이란 시집은 다 갔어. 이 말에 정숙님은 머릿속으로 그래도 좋아. 오히려 좋아라고 하고 있을걸? 영호도 너도 장가란 장간 다 갔어. 이제 영호랑 잘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숙은 왠지 후회할 것 같아서 계속 하지 말라고 정색했거든. 그러니까 현숙 씨는 굉장히 바른 사람이죠. 바른 사람이고 정답을 항상 찾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이지. 거기에서 어떤 일탈, 충동적인 선택 이런 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정숙님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무조건 후회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뭐 진짜 미쳐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포즈를 하라고 했어요. 그때 현숙님이 아이디어를 제시해줘. 현숙님이 아이디어 좋아. 그래서 오늘부터 1일 1뽀뽀 하자. 괜찮다. 근데 어제부터 했잖아. 이런 걸 보면 다들 또 좀 한 방에 쓰고 이러면서 또 친해진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래요. 오랜 친구로 발전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건 사실인데 저렇게 뭐 일주일 저렇게 같이 합숙하고 이렇게 지내면 진짜 세상 친해지긴 해. 세상 친해져. 근데 나와서 연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하지. 남자들은 그걸 어디서 경험하냐면요. 보통 이제 훈련소에서 경험을 하죠. 훈련소에서 이제 같은 네모반을 쓰는 애들이랑 뭐 몇 주 같이 지내는데 진짜 세상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훈련소 우정은 안 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숙님
후회하는 표정이 아니잖아. 지금 살짝 신났잖아, 지금. 자기가 어제 영호랑 뽀뽀했고, 지금 마음은 오늘부터 1일이거든. 그 옛날에 그런 뮤지컬이 있었어요. 소극장에서 하는 뮤지컬이었는데 가서 봤는데 설정이 되게 재밌었어. 라스트 파이브 이어즈라는 뮤지컬인데요. 그게 남자의 시간은 정순으로 흐르고 여자의 시간은 역순으로 흐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 남자는 약간 이날 여자를 만나서 설레는 거야. 아, 이 여자를 만나서 막 설레고 이런 상황이고, 여자는 이미 이 사람이랑 헤어진 순간인 거야. 그렇게 해서 라스트 5 years. 미안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5년간의 기록이 남자는 정순으로 흐르고 여자는 역순으로 흘러. 이거 영화로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는 이별한 상황에서 시작하면서 다시 역순으로 쭉 해가지고 가는 거야. 남자는 그 반대로 쭉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뮤지컬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게 맨 마지막 씬이 그러면 뭐겠어요. 남자는 이별해서 이별을 결심하고 이별을 한 상황이야. 여자는 이 남자랑 만나가지고 설레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때 나오는 노래가 굿바이였어. 그래서 여자는 굿바이,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until tomorrow. 남자는 굿바이, 너의 행복을 빌어줄게. 이런 가사인 거야. 둘이서 이렇게 같이 번갈아가면서 약간 듀엣곡으로 부르는 거야. 이렇게 공간이 다른 것처럼 해가지고 뮤지컬에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 그 굿바이 언틸 투마로잖아. 아, 사랑이 시작되는 그 순간의 설레임이 보이는 딱 그 표정이란 말이야. 지금 정숙님이 막 이 설레가지고 혼자 이 공간에서 어제 굿바이 뽀뽀를 하고 언틸 투마로, 이게 투마로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설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이벤트, 이제 서로 이벤트 해주기로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방용 뭐가 있을까? 보통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해주는 그런 이벤트면은 보통 코스프레가 보통 가장 무난하지 않나요? 그것이 뭐 앞치마든 아니면 뭐 다른 무언가든 아니면 뭐 건담 갑옷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건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뒤에서 정숙님이 앞치마를 산 걸 보면은 앞치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정숙님을 부르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좋아서 이러면서 정숙님 진짜 날씨가 좋다고? 정숙님의 대화 방식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친해지면 이런 게 옷 다 입고 앞치마 한 게 뭐를 코스프레한 거죠? 엄마 주걱으로 때릴 준비. 밥 먹으러 바로 오랬지. 한 번 말하면 왜 안 와? 그렇게 말해야지. 엄마 코스프레. 그래서 진짜 날씨가 좋다고? 약간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번 개수에도 영숙님이라면 날씨 좋다 이럴 때 그러네 하고 넘어가. 근데 정숙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안 좋으면 진짜 좋다고? 상대 말에 그냥 동의하지 않고 상대를 약간 무한하게 만드는 게 있어. 근데 다행인 건 영호는 그렇게 무한하게 말을 해도 거기서 아니야 하고 넘어가지. 그냥 상대가 아니 하늘이 좋잖아 이러면서 그냥 좋게 넘어가죠. 여기서 약간 기가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저런 분에서 오히려 정숙님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저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나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면 왜 네가 보기엔 안 좋아? 하면서 그걸로 또 싸움이 돼. 정말 사소한 걸로. 그렇게 이제 하늘 얘기를 하면서 위에서 전경을 같이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아, 이날 날씨는 아주 좋군요. 의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가운데 딱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영호 씨, 널 만나서 너무 좋았다. 너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을 더 지속할 때 불러주고 싶은 노래. 그래서 내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고요. 이렇다 할 로맨스도 없던 그때 나와 이 사람과 평생 한 곳에 갖고 싶다 생각. 그냥 씩 웃고 말아도 되는 참 편안한 사람. 그렇게 이제 좋은 가사. 이 절은 나랑 결혼한다고 하면 들려줄게. 영호 씨도 이렇게 과감하게 결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장숙 씨가 능력도 있으면서 너의 경제력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라는 그 부분이 영호 씨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겠죠. 결혼식에서 원래 축가로 부르고 싶었던 노래였어. 본인 결혼식에서? 아니면 타인 결혼식에서? 본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남자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내 꿈이 그건데 남편 될 사람이 축가 불러주는 거. 이런 로망이 또 있군요. 로망이 있을 수 있지. 다들 감수성이 풍부하군요. 내가 너무 메말랐나 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잘 부르진 못하더라고요. 남편 하루에 힘들었던 일 얘기하면서 남편이랑 반주하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정숙님 술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 노래 가사가 그런 내용이었는데 행복한 그림이 그려졌다. 노래가 끝나고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잊히지 않았던 그 사람도 뭔가 사랑에 빠진 듯한 표정. 그쵸. 이 정도로 맹목적이고 어떤 충동적으로 뒷일 생각하지 않고, 물론 정숙 씨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 면은 있지만 사랑에 빠진 게 맞지. 눈빛처럼 봐도 뭔가 좋아해주는 듯한 표정. 저런 적극적인 어필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죠. 이런 표정이 영호가 아무튼 깜짝 놀란 표정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표정 같은데요? 라는 말에 영호도
여기서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라고 본인을 낮추는 이런 거는 또 잘하더라고. 되게 사랑에 빠져있는 그런 표정. 그러면서 이제 광수가 편지를 주니까 영호는 광수가 주는 편지인 줄 알고 안아줘. 나도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이거 누가 주는 거야? 설마 순자인가? 그랬지.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봐봐 나는 전달했다. 아 광수씨 너무 광수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약간 그 허세 도금이 살짝 더 강하게 칠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있긴 있어. 두 가지 면이 좀 있어. 그래서 어제 뽀뽀했던 그 방으로 와. 그렇게 그 방에서 정숙님은 새댁이 입을 만한 앞치마 그렇게 로망을 실현하고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지금 결혼한 생활, 누구보다도 결혼한 생활을 꿈꾸고 있었죠.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비혼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게 만나자마자 다 비혼주의자인데 사귈래? 그건 아니었겠죠. 만나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게 장기적 관계로 가기에는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너무 과한 솔직함이 어떤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결혼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비혼으로 방향을 틀었겠지. 근데 정숙님은 누구보다도 남들이 하는 거 빨리 하고 싶어. 응? 남들보다 가는 대학 더 잘 가고 싶었고 성적도 잘 하고 싶었고 항상 그 틀 안에서 잘하고 싶었단 말이야. 결혼도 그렇겠죠. 정숙님 생각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정숙님이 꿈꿔왔던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새끼 국밥만 먹을 정도로 국밥을 좋아한다는 말을 또 기억해가지고 국밥을 사러 갑니다. 국밥 포장해오고 앞치마까지 사가지고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 여자분들이 제일 결혼하고 싶을 때가 친구 결혼할 때, 야밤에 삼겹살 땡길 때.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준비해서 힘들게 가서 사왔어. 생색은 내야지. 생색을 그렇게 고마워라고 받아주는 영호도 참 역시 괜히 경력자가 아니에요. 괜히 경력자가 아니죠. 너는 국밥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별로 없대. 국밥을 먹은 적이 별로 없다고? 물론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먹을 일이 없었어. 나 국밥 성인 돼서 처음 먹어봤어. 그렇군요. 그 아버지 따라서 많이 다녔으면 국밥 먹을 일은 많았을 텐데 그렇진 않았나 봐요. 그런 뭔가 그런 기회는 없었던 거고. 그리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때도 약간 뭔가 남자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상적인 데이트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새우젓으로 조금 넣으면 돼. 간 보고. 그럼요. 새우젓 넣으면 맛있지. 그렇게 이제 국밥의 맛을 배웠죠. 그래서 알려준 거지. 국밥의 세계를. 어쨌건 정숙님은 그 진짜 자기의 안에 자기만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겠구나. 부모님의 관심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바라고. 내가 준비한 멘트가 있어. 영호야, 우리 오늘부터 1일 뽀뽀하자. 미션이 완수가 됐죠. 가끔 용한 점집 냄새가 난다고? 여기서 너무 창피해. 저거는 창피하고 이 뒤에 응가마렵다는 안 창피해? 알겠다고 한 거야? 90살까지. 진짜? 그거는 좀 생각해 볼게. 정수님 잠깐 센 척하고요. 90살까지는 좀 생각해 본다고. 그래서 작두 위에 앉아 있다고요? 왠지 내가 뜨끈한 거 먹고 싶을 것 같았어. 그래서 너무 고맙지. 저기서 이렇게 국밥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기력 빠져있을 때 따뜻한 국밥 먹으면 진짜 힘이 나. 정숙은 국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배부르다고 하고 그러면서 배부른 것도 있는데 약간 응가하고 싶어. 근데 이게 정숙님은 이건 방송에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 가세요? 제 화장실 좀이라고 말을 해야 될 수도 있긴 했어.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응가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안 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이 정도 했어야지. 실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시간 좀 걸릴 수 있어? 이 정도 하면 어차피 알아듣잖아. 이 정도면 해장 필수 코스잖아. 해장 필수 코스긴 한데 밥 먹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은 아니긴 한데 다른 말을 하면은 거짓말이니 응가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변보고 싶다잖아요. 변보고 싶다 하지만 좀 귀엽게 응가라고 표현해야지. 이 정도면 배려가 아닐까? 그리고 그냥 말하면 말이 너무 세니까 앞에 약간이라고 붙여서 배려해줘야지. 지금 정숙님이 2단 배려를 해가지고 말을 표현했잖아. 2단 배려 장착했어.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해. 영우님의 일침. 애기처럼 말한 거 아닐까요? 그 애기처럼 말하는 것 중에 상당히 기억 남는 멘트들이 있죠. 그 오빠 4천만 땡겨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생각하는 거 다 입 밖으로 내뱉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비혼이 됐던 거기는 해요. 비혼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긴 해. 왜냐면 생각하는 거를 다 입 밖으로 내뱉으면 당장 누가 문제가 돼? 본인 부모님과 만날 때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당장 우리 부모님 앞에서 뭔가 실수를 할까 봐 두렵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면 이제 뭐 아이를 낳는 부부들도 많으니까 하고픈 말도 참고 살아야 목적을 이룰 수 있나요? 아니 그 하고픈 말이 상황과 장소를 가려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을 봤어. 이 사람에게 내가 약간 성적 욕망이 들어. 그럴 때 제가 죄송한데 제가 좀 조립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해도 돼? 정중하게 말했다고 돼?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안 되잖아. 그럴 때는 벌써 공권력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거 물론 내가 너무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생각하는 거를 다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겠지.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당장 뭐 부장님이 이렇게 뭔가 나한테 시켰던 거 틀려져서 또 시켰어. 그러면은 거기서 야, 아니 부장님 좀 작작하세요. 저번에 시켰던 거랑 오늘 시킨 거랑 다르잖아요. 응? 뭐 저 신입사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과 장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런 상황과 장소를 구분을 못 한다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결혼이라는 건 어쨌든 가족이 되는 거다 보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지. 그래서 당장 부모님도 걱정되고, 나중에 아이들도 걱정되고, 아이가 나중에 이제 뭐 자랐을 때 이 아이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걱정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게 이전에는 어떤 플러팅의 장기와 단기로만 구분해서 얘기했지만 결혼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솔직히 다 뱉는 스타일이야. 거기서 영호는 맞아라고. 근데 영호도 이제 검은 며느리 흰 며느리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런 뭔가 이 가족에게 어떻게 보일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생각을 굳이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람과 1대1로서의 그 관계, 그 마음만 생각하는 거지. 아이, 그럼요. 괜히 뭐 고부 갈등이니, 고부 갈등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위랑 장인도 트러블 많아요. 그게 딱, 수면 위로 안 드러나서 그 딱 워딩이 딱 익숙하지가 않아서 원래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 생각하는 거 다 입 밖으로 내뱉어. 이런 내가 싫지 않아. 아무튼 너무 맛있어. 그럼 난 화장실 갔다 와도 돼. 그렇게 이제 아침부터 배 아팠다고. 영훈님은 살짝 제작진 눈치를 보는 것 같지? 민망하니까. 저렇게 싹 비우고요. 그러게 앞치마 풀고 가야지. 근데 지금 저 앞치마는 이벤트의 연장선이야 지금. 저 앞치마가 요리를 위한 소품이 아니라 저거는 시각을 위한 소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뭐 화장실에 가서 입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정숙님 머릿속에서는 앞치마가 없으면 지금 큰일 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일종의 리허설이죠. 앞치마도 있는 상태로 리허설을 하는 거고 뒤에서는 이제 앞치마가 있는 상태로 리허설을 하는 거고 뭐 그러니까 본 게임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정준님 저 앞치마 집에 가서 쓰더라고요. 저거는 두 사람이 만약 결혼을 한다 그러면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소품이 아닐까? 저걸로 둘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소품으로도 쓰일 거고 여러 가지 이벤트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응용해서 쓰일 텐데 정숙님이 요리할 줄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를 위해 준비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뻤고 그래 배워가면 되지 노력을 하면. 그래서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렇게 받았고 내가 정숙님이랑 결혼하면 이런 그림을 보면서 살겠구나. 근데 보통은 연애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노력도 물론 그렇지만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더 연관성이 높긴 해. 근데 물론 우리가 행복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굉장히 뭐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 그러면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면은 확실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면은 근데 스스로가 극복하는 경우가 있고 나쁜 면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옛날에 나는 이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애인이랑 사귀는데 이 애인이랑 이제 헤어지고 싶다고 자기가 이제 아는 선배한테 그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걔랑 헤어지고 싶으면 지금 네가 빚이 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그러면 걔가 그냥 알아서 떠나갈 거다. 뭐 그래서 뭐 빚을 뭐 5억이 있다고 해라. 걔한테 5억 빚을 대신 떠나달라고 해라. 뭐 절반만 떠나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떠나가나요? 그럼 떠나가겠구나 하긴. 근데 만약 그래도 나 좋다고 5억 반 떠안는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 야 미친놈아 그런 사람 잡아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해. 근데 그 말도 맞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물질적인 해석이고 그렇게 해서 난 이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영호에게 정숙님은 물론 아름답고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은 사람인데 그만큼 내가 마이너스인 걸 알면서도 나에게 그 마음을 꺾지 않고 오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가치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미래에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좋게 되잖아. 그렇게 이제 최종 선택으로 갑니다. 저는 솔로나라에 사랑을 찾으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 모두 다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 그래서 최종 선택으로는 순자님은 아쉽지만 최종 선택은 장희 정숙님한테 했고요. 과도하게 솔직했던 저를 받아준 11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최종 선택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1일 어제부터 했잖아. 지금 두 분은 뭐 오늘부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 팔고 간대. 한시도 떨어지기 싫은 그 시간이지. 그래서 오늘부터 1일 뽀뽀한다고 영원히 라고 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의 3초 하트 참 대단한 커플이었어요. 이렇게 또 커플 이들이 없었으면 형커가 이번에 하나도 없을 뻔했죠. 그래도 뭐 이분들 덕분에 그렇게 이제 낯설 20기는 끝이 났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